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소득 하위 88% 선별 지급 방침과 달리요. 경기도가 나머지 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예. 정치권의 반발 못지않게 경기도 내에서도 자치단체들이 재난지원금 100% 확대 검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 소속 경기지역 시장 7명은 지난 1일 안산시장실에서 제5차 재난지원금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제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 60만에서 100만 명 규모의 대도시 기초 단체장들이 모였는데요. 예. 윤화섭 안산시장 그리고 서철모 화성시장 그리고 장덕천 부천시장 그리고 조강한 남양주시장 등은 물론이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직했던 성남시에서도 온승희 성남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 그러니까 이게 좀 88% 얘기하는 거죠. 네. 정말 어렵다, 벅찬 상황이다 이렇게 호소했는데 여기에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이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서 결국은 시민 불이익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주장은 그 정치권의 반대와는 다른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 대도시 시장들의 반발은 이 정치권에서처럼 여론조사 선두에 있는 이재명 지사를 깎아내리기 위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는 어찌 보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8대2 비율로 부담해서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요. 예. 이중 지방비는 이제 다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와 일선 시군구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데요. 네. 하위 88%의 정부 방침에 따른 재정 분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 소득 상위 12%까지 확대하면 이 확대하는 부분만큼은 전부 지방비로 해결해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는 이제 경기도 자체 재원으로만 마련해야 하는데 결국은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이들이 호소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여력 있는 지자체만 부담한다면 이제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고요. 이게 또 다른 이제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건데 경기도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재난지원금 확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결국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은 재정 부담을 누가 더 하느냐 이거에 이제 달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경기도에서는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이 경기도가 재정을 더 부담하는 내용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경기도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88%의 재난지원금 분담 비율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도 분담을 높이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기초지자체 분담 비율을 1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원 대상은 모두 다는 아니고요. 교부세 불교부 단체를 포함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대상 시군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경기도가 이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에 따른 재정을 적극적으로 부담하겠다고 나섬에 따라서 내부 반발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재정 여력이 양호한 경기도만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정치권의 비난도 비난이지만 이 다른 광역지자체 간 갈등도 폄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저희 출경대 게시판에 오는 문자들 보면요, 국장님. 네. 최용선 통신원님 포함해가지고
재난지원금 안 받아도 되니까 물가 인상이나 다시 내려달라고. 예, 현실적인 문제죠. 네, 예, 진짜로 현실적으로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시한이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이면 폐쇄를 앞두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인천과 달리 서울시하고 경기도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공동 매립지를 찾기 위한 정부 공모가 무산됐습니다. 결국 이제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폐쇄될 경우 이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종료를 앞두고 이미 자체 매립지 조성이 박차를 가고 있는데요. 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이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수도권 매립지를 그대로 사용할 요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시가 워낙 단호한 입장이어서 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이게 보여집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그 한 언론사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천은 물론이고요. 서울과 경기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이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매립지 폐쇄에 대한 그 수도권 시민들의 생각이 다 이렇게 제각각으로 나타났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매일경제가 RN서치라는 이제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 의해서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선언에 대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봤다고 합니다. 네. 역시 입장은 명확히 갈렸는데요. 인천시의 이런 사용 종료 선언에 대해 서울 시민의 32.8% 그리고 경기도민의 26.2%가 잘못했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잘했다는 응답을 크게 앞지른 것입니다. 반면 인천 시민은 68.8% 절대적이죠. 인천시의 종료 선언이 잘했다고 이렇게 응답해서 서울과 경기 지역 주민들 간의 큰 온도차를 보였는데 또 이 수도권 매립지 사용에 대해서는 이 서울 시민의 79.4% 그리고 경기도민의 78.9%는 대체 매립지를 찾을 때까지 현 매립장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야말로 2025년 폐쇄를 천명한 인천시와는 전혀 딴 생각인데요. 이 같은 결과는 이제 대체 매립지 조성 전까지 현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이번 여론조사에서 고무적인 것은 3개 시도, 이 3개 시도의 주민 모두 현재의 매립지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현재의 그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동 매립지 또는 자체 매립지 조성을 통해 풀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많이 냈다고 하는데 매립지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어찌됐든 이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지자체가 특히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같이 붙어 있고 공동의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우리 동네가 먼저 경쟁이 또 심하고 싫은 거는 또 우리가 아니고 옆에서 먼저 해라. 그것도 경쟁이 심하고 참 조정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매립지 정책은요, 박남주 시장께 선명하듯이 배출지 원칙만 지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배출한다면 너희들이 처리해라. 예. 그것만 지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2025년 눈 깜빡하면 2025년이에요. 뭐 지방선거는 지방선거겠지만은 아무튼 계속 또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